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들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 사업적으로도 유익하고 옳은 길이거든요. 중국, 유럽, 브라질에서 에너지 혁신은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군의 모든 병과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죠. 우리는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 증거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지구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질학자인 리처드 알리입니다. 이번 연구 때문에 그린란드에서 남극 대륙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돌았죠. 저는 기후가 얼마나 극적으로, 얼마나 자주 변했는지에 놀랐습니다. 지구가 얼음에 뒤덮였던 때부터 얼음이 하나도 없던 시절까지. 기후의 역사를 알면 지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하기도 하죠. 저는 공화당원이고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고 일요일엔 교회에 갑니다. 아버지이자 교수인 저는 제자들의 취업과 딸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또 저는 유엔 기후변화위원단의 일원으로 일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석유회사에서 일해본 저는 에너지의 필요성도 잘 아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고민한다면 미래는 더 밝을 것이고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좋을 겁니다.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인류 문명사에 유례가 없는 기후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는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저는 과학이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한 해답이 담긴 설명서를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인류에겐 언제나 에너지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필요하겠지만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불로서 시작됐고 지금은 주로 화석연료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으로 100억 인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류와 도시들의 운명이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에 달렸죠.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 가스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공급하고 원자력이 5% 이하, 수력이 6% 이하, 재생 가능한 태양력, 풍력, 지열은 1%지만 급증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무와 똥입니다. 에너지 이용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지만 전기나 청정에너지를 쓸 수 없는 15억 명 이상이 낙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은 1,000만 명에게 전력을 끌어다 줬지만 농촌 지역인 세아라주에는 여전히 전력이 들어오지 않고 수도 시설도 안 돼 있고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직접 구하죠. 교육은 의무사항이지만 밤이 되면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불빛이라곤 등 위로 램프밖에 없는데 램프는 밝지도 않고 위험합니다. 이 어머니는 언젠가는 전기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죠. 만약에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저는 너무 기뻐서 묵주를 꺼내들고 감사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느님을 찬양할 거예요. 중국의 13억 인구 중 반 이상이 시골 지역에 삽니다. 많은 농촌 주민이 요리와 난방에 나무와 석탄을 쓰지만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죠. 중국은 에너지를 이용한 개발로 5억 명 이상을 가난에서 구제했습니다. 시골의 가정들에도 평면 TV와 에어컨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중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3억 5천 명이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경제 개발로 인해 30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00와트짜리 백열 전구를 단위로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볼까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몫은 전구 몇 개 정도입니다. 남미의 경우 평균적으로 13개, 급성장 중인 중국의 경우 22개,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5,000와트, 즉 50개, 북미에서는 10,000와트 이상, 즉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전구들을 진짜 수치로 바꿔볼까요? 가로축은 인구, 세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냅니다. 맨 왼쪽은 공공시설이 낙후된 지역, 오른쪽은 북미인데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북미 사람들만큼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지금의 4배 이상이 될 것이고 화석연료 사용은 물론 지속 불가능합니다. 석탄과 가스와 석유는 물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는 자연이 이런 자원을 축적하는 것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태우고 있고 언젠간 바닥날 겁니다. 게다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는 살기가 훨씬 더 힘든 환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 화석연료는 그토록 강력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에너지원인 걸까요? 오늘날 루이지애나주 수로들의 상태는 화석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째서 지속 불가능한지 잘 보여줍니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는 주로 먼 옛날에 죽은 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탄소와 에너지가 식물에 저장돼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생성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이 갖춰지는 데는 수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리카 껍질에 쌓인 이 작은 돌말 같은 식물이 호수와 바다의 상층에서 자라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더 많은 식물로 바꾸는데요. 식물이 죽어서 묻힌 곳에 물질을 분해할 산소가 부족하면 그 물질의 화학 결합이 햇빛으로 시작된 에너지를 보존하죠. 탄소가 풍부한 물질이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묻혀 있게 되면 지구의 열과 압력이 한때 식물을 자라게 했던 에너지를 응축시켜 물질을 화석연료로 바꿉니다. 지구의 압력 솥에 들어가는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다양한 화석연료가 나타나는데요. 목본 식물은 석탄이 되고 조류 같은 점액질 식물은 석유가 되고 두 종류 모두 천연가스를 만들죠. 화석연료는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 연료를 수백 년 만에 태우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곧 바닥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화석연료는 주로 탄소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태우면 산소가 더해져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됩니다. 화석연료가 형성된 과정을 뒤집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대기의 구성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전혀 상관없는 기초연구에서 이산화탄소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지속적인 고층 대기 프로그램은 고층 대기 물리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공군은 통신을 위해 대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열추적 미사일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특정한 파장에서 방사선을 차단하므로 새 미사일이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파장을 이용한다면 멀리까지 볼 수 없었죠. 매사추세츠 한스컴 기지의 공군 지구물리학 연구소에서는 대기가스 측정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발견을 응용하고 확장한 다른 연구들은
이산화탄소의 열을 가두는 효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군은 지구온난화를 연구한 게 아니라 미사일을 성공시키고 싶었을 뿐이지만 물리학은 물리학이죠. 대기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켰죠. 그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면 기온은 내려갑니다. 뉴질랜드의 알프스 산맥 남부, 이곳의 기후 역사는 물리학자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깊고 두꺼운 얼음더미들은 땅 위를 천천히 흐르는 얼음의 강, 즉 빙하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따뜻했던 과거에는 바다에 포함된 물이었죠. 산꼭대기부터 바다까지 프란츠 요제프 빙하를 따라가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꼭대기의 서로는 아름답지만 무척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얼음 위에서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보통 두 사람이 밧줄로 연결하고 다니죠. 이 빙하에는 매년 6m 정도의 물이 공급됩니다. 강설량으로 말하자면 약 20m 정도인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눈입니다. 빙하 자체의 무게에 눌려 눈과 얼음이 펼쳐지며 1년에 약 1km의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빙하가 연안을 향해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얼음이 갈라지며 깊은 틈이 생겨 빙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크네요. 30m가 넘습니다. 30m 두께의 얼음이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수많은 빙하 구조를 볼 수 있죠. 가장자리에 앉아있으면 제가 뒤로 가서 내려줄게요. 시작할까요? 지금 돌고 있어요. 내려갈게요. 강설량은 층층이 쌓이는데 폭풍이 불 때마다 한 층이 쌓입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눈을 가열해서 겨울의 눈과 다르게 보이죠. 그렇게 역사가 쌓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눈이 얼마나 내렸고 기온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이 모든 층 위로 다시 눈이 내리면 그 무게에 눌려서 밑에 있는 눈은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포들이 갇힐 수 있는데요. 그 기포들은 오래된 공기의 표본이자 대기 구성 성분의 기록입니다. 이산화탄소 함유량과 빙하의 온도, 강설량 등이 기록된 자료죠.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 얼음 속에 갇혀있는 고대의 공기를 통해서 지구 대기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빙하 시대에 대한 정보와 지구의 기후를 형성한 힘에 대한 정보도 줍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태양의 밝기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구의 궤도와 지축의 기울기는 수백만 년에 걸쳐 정기적인 패턴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2만 년도 더 전에 북극에서 햇빛이 감소해 거대한 대륙 빙하가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까지 확장되며 오늘날의 뉴욕과 시카고까지 뻗어나갔죠. 물이 육지에 갇히면서 해수면은 내려가고 해류의 변화로 바다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이로써 남반구의 기온이 내려가 프란츠 요제프와 같은 어마어마한 빙하들이 흘러내려와서 이 넓은 골짜기를 깊고 두꺼운 얼음으로 메웠습니다. 지금은 해안선 위를 날고 있는데요. 빙하 시대가 남긴 거대한 바윗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